안녕하세요. 하이리빙 로얄 오너 이성구입니다. 요즘 우리 그룹 비즈니스 전문가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정신 없으시죠? 이 하이리빙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참여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 악물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이리빙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쉬운데 가장 하기 싫어하는 스피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 하이리빙을 시작하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스피치. 그런데 시스템에서는 꼭 해야만 한다는 스피치. 도대체 왜 스피치를 해야 되는지, 그 스피치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스피치의 목적, 그 첫 번째는 나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컨택해서 그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기존 회원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컨택해서 하이리빙 미팅에 초대했는데 그곳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반갑게 인사한다면 새로 초대된 사람은 이성구가 이곳으로 제법 잘 나간 모양이네 하면서 관심도가 높아질 겁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데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기왕 나를 알리는 것, 내가 성공할 사람으로 인식되도록 잘 알릴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다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꿈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껴보세요.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꼭 성취하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겁니다. 스피치가 끝나고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내 마음의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나는 꼭 이루고 말 거야 라고 다짐하는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감동을 전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초기에 다른 사람들의 스피치를 들으면서 동기부여됐던 적 있으시죠? 이제 내가 그 빚을 갚아야 할 시간입니다. 큰 사업자만 동기부여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하는 스피치가 더 공감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동창회나 아이들 학부모 모임에서 의견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당황해서 대충 얼버무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데요, 누군가는 멋들어지게 자기 의견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멋있다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그런 멋진 모습으로 하이리빙 사업을 전달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곳에서 연습해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스피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스피치의 내용과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기소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그룹에서 하는 자기소개를 예를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하이리빙 쇼핑몰 또는 HL 쇼핑몰을 통해서 두 번째 인생을 디자인하고 있는 팔도강산팀의 로얄 오너 이성구입니다. 이렇게 하죠. 여기서 빨간 글씨 부분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먼저 서울. 여기는 본인이 사는 곳 또는 활동하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팔도강산팀. 이건 팀명이고요. 로얄 오너, 이건 직급입니다. 그런데요, 팀명 부분은 조금 융통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룹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하이리빙 전체 미팅에서 스피치 할 때는 이렇게 팔도강산팀 부분을 우리 그룹이라고 바꿔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때로는 아예 그룹을 빼고 하이리빙 로얄 오너라고 소개하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는 임페럴 이상 직급자들이 하이리빙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죠. 물론 초보 사업자분들이 이 모든 걸 융통성 부려가면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냥 팔도강산팀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한 다음에는요, 자기 직업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직업을 이야기할 때는 현재 직업이나 전에 가졌던 직업 중 하나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러 개의 직업을 가졌던 분이라면 그 중에서 가장 자랑하고픈 직업을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현재 직업이 없다면 전에 가졌던 직업을 이야기하시고요. 가정주부라면 가정주부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부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이링 성공자 중에 가정주부 출신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에 이번 스피치의 주제를 발표한 시간인데요. 주제 발표 내용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본인의 꿈 이야기, 제품 애용 경험담, 하이리빙 전후 변화된 이야기, 컨택 경험담, 강의를 듣고 감동한 이야기, 행사 참석 후에 느낀 점, 기타 행사 내용에 어울리는 이야기나 사회자가 지목한 주제에 대해서 스피치 하시면 됩니다. 한 번의 스피치에 여러 가지 내용을 다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 내지 두 개의 주제만 담으시면 좋습니다. 특히 기본 스피치라고 해서 1분 내외의 스피치를 할 때는 주로 본인의 꿈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주제 내용을 이야기한 뒤에는요. 이달의 목표 이야기하시고요. 그룹의 구호를 외칩니다. 올해 우리 그룹 구호 아시죠? 일주일에 한 명 우리한테 화이팅 하는 겁니다. 자, 기억해 두면 좋을 팁 한 가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렇다면 인사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네, 인사는 자기소개 후에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나서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청중도요. 자기소개 후에 박수를 칠 거고요. 구호를 마치면 또 박수를 칠 겁니다. 스피치 하실 때 유의하셔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복장 맞추기입니다. 스피치를 할 때는 언제나 정장 차림을 기억하십시오. 하이리빙은 비즈니스입니다. 처음 온 사람이 이곳이 비즈니스 장소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복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시간 엄수하기입니다. 스피치 시간을 1분, 2분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일 미팅 진행 시간표가 있고 나 외에도 다른 분들이 스피치나 강의를 해야 하는데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 뒤에 분들이 급해집니다. 스피치 시간은 절대로 엄수하셔야 하고요. 혹시 내가 스피치를 하는 도중에 사회자가 마무리하기를 요청하거나 몸짓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하던 이야기 그만 중단하시고요. 바로 2단의 목표 그리고 구호를 외치고 맞춰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바른 자세 유지하기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미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신이 다 보이지 않지만 예전에는 강단에 올라서서 스피치를 했었죠. 그럴 때 보면 짝다리를 짚고 있는 분이 있고요. 손을 주머니에 넣고 스피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고의적으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버릇이 나오는 거죠. 주의하면 고칠 수 있어요. 다음은 열정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자는 겁니다. 기왕 나를 소개하는 시간인데 내가 아주 열정적인 사람으로 소개하면 좋겠죠. 그리고 스피치 내용은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이곳에 처음 오는 분들에게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들이라고 알릴 필요는 없겠죠. 물론 거짓말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해서 힘들다고 하면 누가 도와줘요? 힘들어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단어나 말투를 조심하자라는 건데요. 부정적인 단어 또는 욕 또는 남을 비하하는 말투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특히 장난스러운 이야기나 농담도 불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약간의 위트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나치면 미팅의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번엔 스피치를 하는 요령에 대한 이야기 몇 가지 알아볼 텐데요. 첫째, 반복하는데 부담 갖지 말자입니다. 지난번에 했는데 또는 어제 미팅에서 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스피치하면 듣는 사람이 지겹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이리빙 사업은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사업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강의를 듣고 똑같은 스피치를 하는 것이 이 비즈니스의 미팅입니다. 나는 어제 한 내용의 스피치를 반복하면서 숙달이 되고 오늘 처음 온 사람은 처음 듣는 스피치에 동기부여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가르치려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이리빙을 처음 만나서 많은 강의를 들으면 머릿속에 많은 정보가 쌓이고 스피치에서 이것들을 쏟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A과를 실천해야 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 가르치는 건 강사가 할게요. 다음은 자신의 이야기만 하자입니다. 어디서 들은 이야기를 스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내가 경험하거나 내 소비자가 경험한 내용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뭐 비대면 미팅이라 칠판 같은 거 없죠. 근데 과거에는요, 오프라인에서 하다 보면 칠판에다가 자기 이름을 크게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면서 판서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판서 역시 강사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여유를 부리는 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여유를 가지고 침착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스피치하는 중에 청중과 대화를 한다거나 질문을 한다거나 하는 건 좀 진실해 보이지 않아요.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과 사실 중 사실만 이야기하십시오. 진실은 뭐고 사실은 뭐냐고요? 이런 겁니다. 저는 하이리빙 사업을 만나서 현재 3년 됐고요. 이번 달에 하이패밀리 도전합니다. 라고 스피치하는가 하면 뭐가 진실이고 뭐가 사실일까요? 사실 이 경우에 이분이 하이리빙을 만난 건 3년이 맞는데요. 소비자로 있다가 사업을 결정한 것은 3개월 전입니다. 근데 중간 내용을 빼버리면 3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하이패밀리도 못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이야기하지 말거나 이야기하시려면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피치의 꽃은 역시 다짐하는 스피치입니다.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꿈을 꼭 이룰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달의 목표는 이런 겁니다. 하는 내용의 스피치가 청중이나 자기 자신에게 가장 동기부여되는 스피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스피치를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까요? 먼저 스피치의 내용을 작성하세요. 1분 스피치, 2분 스피치, 3분 스피치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좋은데요. 우선 1분 스피치부터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작성된 스피치를 읽어보면서 시간을 체크해 주죠. 시간이 모자라면 내용을 조금 더 넣어주고 시간이 초과되면 내용을 죽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된 대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외워주는 겁니다. 읽어줄 때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로 스피치하는 것처럼 감정을 넣어서 큰 소리로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내 시각과 청각이 동시에 받아들이고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습만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죠.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손들고 스피치 해보세요. 스피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보는 겁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내가 실천해보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한 리더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은요, 바로 기회 있을 때마다 손들고 스피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치가 리더를 키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발적인 스피치가 여러분을 리더로, 하이리빙 우노, 로얄 우노로 키워줄 겁니다. 모두 하이리빙 최고 리더로 성장하시기 바라면서 스피치 강의 마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명, 우리 함께 파이팅!